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SF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SF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 저는 최근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어쩌다가 붕어형 영상 보고 구독자가 된 27살 남자입니다. 붕어형 영상 보면서 모든 말이 100%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최대한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점, 또 썰방도 하나 두 개 보다 보니 되게 재밌게 푸시는 모습 보고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엔 길 걸어갈 때 음악 안 듣고 붕어형 유튜브 영상 들으면서 걸어 다닙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메일 보내게 된 이유는 지금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고민인데 붕어형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어서 메일 보내게 되었습니다. 붕어형님 채널에 사연 보내는 매뉴얼 같은 게 없어서 우선 사연을 보내는 메일이 있길래 여기에 보내봅니다. 엄청 장문인데 사연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우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10대 시절은 공부를 안 했기에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20살에 군위 때 기다리면서 소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돈으로 친구들하고 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입대하려고 할 때 당시만 해도 자진해서 군대 가고 싶어도 경연일이 치열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15년도 5월 6월쯤부터 입대 신청했는데 결국에 16년도에 입대했으니까요. 입대 전 아르바이트는 여러 개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 붕어형의 전문 분야 생산직 2교대 일도 있는데 2조 2개 되었는데 12시간 근무였고 자동차 보조 엔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존나 힘들었는데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입대 전 공장에 있다가 21살에 입대해서 23살에 전역하고 바로 노가다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반 건설 현장 닥트 설치 열보였는데 제가 이 일하면서 현장 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죠.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장 일에도 돈을 많이 받는 기술자가 있고 상대적으로 덜 받는 기술자가 있죠. 닥트는 사수급이 돼도 돈이 별로 안 되는 직종이라 용접적인 흥미가 생기더군요. 때마침 공사기간이 끝나서 제가 속해 있던 팀이 지방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용접을 어디서 배울까 고민하다가 용접 자격증도 따고 초대제 졸업장도 받을 수 있는 폴리텍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2년 과정으로 들어갔는데 1년 다니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휴학하고 평택 반도체 PT 공장이었나? 여기에 다시 노가다로 갔습니다. 근데 인생이 안 풀리었는지 건물을 지으려면 부품이나 장비가 필요한데 핵심 부품들은 전부 해외 건데 코로나 때문에 물건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가서 출근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다가 퇴근하고 그랬습니다. 누구는 일 안 하고 돈 받아가면 꿀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힘들어도 비어있고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던지라 성미 안 맞아서 관두고 바로 충청도의 조속이어 샵장에 근무하러 내려갔습니다. 하는 일은 그라인더러 배관 사상비, 배벨링 등이었는데 일은 빡세도 12시간 일하면 24만원 일당이 있어서 일단 버티자 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에 35공수 채우니까 400만원 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쏘가 괜히 조쏘가 아닌 게 돈 400 불면 뭐합니까? 돈을 안 주는데. 그래서 사장이랑 존나 실랑이 하고 결국 노동부 신고하고 퇴사하고 조선선화 가보자 해서 거제도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가 20년도 여름이었는데 삼성중공업 하청 물량팀 조공으로 입사했는데 진심 처음에는 이거 사람 하는 일이 아니다 생각 들더군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공부하기 싫어하는 10대나 대학생들 한 년은 조선소에 3일만 갖다 놔도 공부하고 싶다고 아우성치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존나 버티다 보니까 점점 일 배워가고 물량치고 하니까 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3개월 지나고 6개월, 1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많은 고민 끝에 학교 1년 남은 것도 아깝고 해서 작년 겨울쯤 본가로 올라와서 다시 폴리텍에 돌아온 상황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잡설이었고 지금부터가 본론인데요. 저는 처음엔 학교 졸업장만 따면 다시 현장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학교 소개로 어디 중견기업 시설관리 계약직 면접 보게 되었는데 현재 합격은 한 상태입니다. 용역은 아니고 면접관 말로는 웬만하면 정규직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고민이냐 하면 시설관리 쪽은 급여는 매우 낮지만 복지 워라밸은 현장이나 비교도 안 되더군요. 그리고 경력도 쌓이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론 아직은 현장에 가서 기술 배우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현장직은 이 현장 끝나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피곤하고 내 개인 시간도 없고 현장 끝나면 공백기도 있고 좀 안전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즉, 급여가 낮더라도 중견기업 가서 경력사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현장 가서 기술 배우는 게 나을까요? 붕어 형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끝으로 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하단 말 드리고요. 붕어 형님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방송 재미있게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레인이 5,9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하셨네요. 근데 이것저것 잘 그만두셨고요.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고 이것저것 빨리 그만두고, 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용접을 배우려고 폴리텍 들어갔는데 폴리텍 1년 과정하고 아직 마무리 1년 과정 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중견기업 시설관리 계약직 자리가 나왔고 거기 들어가서 합격을 한 다음에 일하고 있는데 어지간하면 정규직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일하려고 하니까 뭔가 나태해지고 돈은 적은데 현장에 가서 일하려고 하니까 현장에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떠돌이 생활 해야 되고, 고민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한 가지 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중견기업 시설관리에서 정규직이 된다 쳤을 때 연봉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예상해 봤을 때 입사 대기 중이라고. 그러니까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 달 이것저것 다 합치면 이 정도 돈 된다. 중견기업이면 내가 봤을 때 노조 가입시켜주기 때문에 적게 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거의 현장 근로자랑 얼추 비슷하게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저시급이랑 이제 떡값까지 같이 해가지고. 예. 어차피 같은 회사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어떤 용역 소속이 아니라 같은 회사의 어떤 한 식구 아닙니까? 한 식구면 좋아요. 예. 이게 중견기업이 뭐 시설관리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시설관리가 중견기업의 본사 소속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중견기업에서 본사 소속인지 아니면 중견기업에서 외주로 줘가지고 용역으로, 예, 뭐 시설관리 권리 돌리는 것인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혹시 이런 거 들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견기업 원청에서 시설관리를 뽑는 건지 아니면 원청에서 뽑는, 그러면 난 추천합니다. 네, 원청에서 뽑는 거면 추천해요. 물론 현장에서 노가다 하면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님도 이제 배워봐서 알겠지만 이 노가다 기술 배우는 거는 다른 것보다 현장이나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운빨이 좀 많이 작용합니다. 님도 이런 기술 같은 거 배우면서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의지가 강해도 좋은 어떤 오더를 못 받는다거나 좋은 일감 못 따온다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들하고 일을 못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배우는데 한계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느꼈죠. 그런 거 안 느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이 다 도제식 아닙니까? 도제식. 예. 일을 이제 마스터한 사람한테 이제 따라다니 배우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노가다 일이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이 들어왔다가 때려치는 이유가 뭐냐면 일이 힘들어서 때려치는 것도 있지만 일을 가르쳐준다는 명목하에 일을 막 안 가르쳐주고 갑질하고 막 힘든 거 막 시키고 하다 보니까 현타 느껴서 그만둔 경우 꽤 많거든요. 예. 뭐 좋은 사수도 있겠지만 나쁜 사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장 일을 배우면서도 이게 평이 안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또 현장에 또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일하다가. 예. 일하다가 다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어떤 노가다나 현장에서 일하는 건 다 부상의 우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다 뭐 수술 자국이나 흉터 같은 게 다 있어요. 몸이 연전하지 못하죠. 예. 왜냐하면 그런 현장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와, 근데 대단하네. 사상 저거 힘든데, 진짜. 야, 배관 사상.
이거 하면 숟가락 못 들 텐데요. 이거 하면요, 여러분 젓가락씩 못 합니다. 제대로 하면. 예,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숟가락 들잖아요. 젓가락 들잖아요. 그럼 찝으려고 하면 떨어져, 이게. 젓가락이 그냥 떨어져요, 땅에. 야. 근데 돈도 중요하긴 해요. 자, 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돈 중요해요. 배관 사장이 하면 자, 사상이 뭐냐 하면, 배관이 쇳덩어리 아닙니까? 사상은 보통 어떤 거냐, 쇳덩어리지, 쇳덩어리. 쇳덩어리를 이제 가공하거나 자르면, 그게 말끔하게 잘려야 되는데, 보면 어떤 그런 이제 똥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르면서 발생한 어떤 찌꺼기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걸 매끈하게 하는 작업이 사상입니다. 철판 특히 쇳덩어리 같은 거 자르면 이게 표면이 매끄럽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자를 때, 뭐, 절곡을 해서 자른다거나, 아니면 이제 용접을 해서 자른다거나, 예. 아니면 가스 절단기로 자르는 게 있는데, 이게 자르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표면이 매끄럽지 못해요. 이물감 같은 게 남아요. 쇳덩어리 이제 잔재 같은 것들이 붙어가지고.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쇳덩어리라. 예. 저분 아까 새우 430 번다고 했는데, 맞는지 지금 430원 아닙니까? 무슨 손으로 사포질을 합니까? 손가락 다 나가게. 아니, 쇳덩어리가 손가락으로 여러분 사포질하면 떨어집니까? 아, 좀 말이 안 통하네요. 그러니까 그라인더나 쇳덩어리 장비를 쓰는 거 아니야, 밀어가지고. 아니, 여러분, 철 찌꺼기가 붙어있는, 똥이 붙어있는 게 손가락 뜯어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배관도 자르다 보면 배관도 이제 이제 사이즈에 맞게 자를 거 아니야, 맞잖아요? 예. 배관은 이제 뭐 가스 배관, 하수도 배관 같은 거 있으면 왜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이게. 근데 사이즈가 맞아야 되잖아요. 사이즈가 맞아가지고 자르잖아. 자르고 나면 그 잘랐을 때 어떤 그런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 그 표면을 매끄럽게 해야 조립을 할 수 있어, 조립을. 예. 현장에서 조립을 하려면 아구가 맞아야 되는데, 사상 작업을 안 하면 아구가 안 맞아요. 아니면 나중에 그 찌끄러기가 이제 배가 안으로 스며들어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찌끄러기 없애가지고 표면을 완전하게 딱, 아구를 딱 해야 나중에 조립을 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 여러분 있잖아요. 왜 옛날에 여러분들 왜 장난감 아시죠? 장난감. 어? 장난감. 그 장난감 보면 여러분 왜 우리 프라모델 보면 사출해서 나오잖아요. 금형에는 사출해가 나오면 그거 보면 우리가 자를 때 이렇게 이제 왜 끈앞풀이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 그거 자를 때 보면 남아 있잖아요. 그거 없애는 게 사상입니다. 그거 남겨놓으면 보기 흉한 것도 있고 그리고 만지다가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왜 보면 니퍼 같은 걸 깔끔하게 자르잖아요. 아니면 사포 같은 거 문질러가지고 그 흉터를 없앤다거나. 프라모델 같은 거 여러분 건프라 마셔보시면 또 뭔지 알잖아요, 이게. 그게 일종의 사상이에요. 그걸 쇳덩어리 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 쇳덩어리 하는 거니까 손으로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라인더라는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거겠죠. 제 생각입니다. 뭐 돈도 중요하지만 예. 가늘고 길게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부모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부모님 어떤 입장이에요? 부모님은 내가 봤을 때는 노가다하는 것보다는 이거 하는 게 낫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내가 부모님이라면 회사가 뭐 쪼매난 회사도 아니고. 예. 아, 별로 이야기를 안 했다고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돈 X 중요해요. 근데 님도 일해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죠. 돈이 다가 아니죠. 일을 해보니까 돈을 왜 많이 주는지도 알 것 같고 돈을 주는 만큼 각오해야 되는 것들도 많죠. 현장에 해보니까 맨 처음에는 야 이런 일이라 돈 준다 하면 누구나 다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왜 이만큼 돈을 주는지 알 것 같아. 돈을 주는 만큼 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많구나. 이 노가다 일이 좀 뛰어들기 힘든 게 이런 기술적인 일이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유배 생활을 해야 돼 유배. 예. 이게 보면 새벽같이 그러니까 뭐 일을 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굉장히 일찍 일어나야 돼요. 예. 그리고 혼자 독고다이를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짜가지고요. 그러면 뭐 내가 누가 차 온다고 하면 그 차 얻어가지고 같이 탄다거나 내 차 있으면 내 차에다가 또 인부들 실어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해야 돼. 예. 아이씨를 태워가지고 같이 가야 돼. 뭐 트럭 같은 데는 아니면 스타렉스나 뭐 이스타나 같은 데 태워가지고 예, 같이 갑니다. 연장 챙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일하기 전에 어디 뭐 백반집 같은 데가 밥 먹고 맞죠? 밥 먹고 나서 스트레칭하고 일 시작하고 그래서 일하고 뭐 늦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 잠자리도 그분들 같이 자요. 그러니까 개인 프라이버시가 아예 없어요. 이게 완전히 없어. 예. 그리고 일이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셔요. 일하면서도 술 드시는 분도 있어. 뭐 지금은 계실지 모르겠지. 옛날에는 막 그 여러분 소주병 중에 왜 쪼매난 사이즈 있죠. 우유곽으로 나오는 소주 있거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할 때 보면 조끼 있잖아, 조끼. 그 조끼 입을 때 보면 여기 가슴팍에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왼쪽 주머니 넣어가지고 빨대만 딱 해가지고 일이 힘들 때만 한 번씩 쭉쭉 빨아먹는 거야. 아니면 이제 생수병 같은 데다가 술 넣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예. 아니 점심 먹을 때 술 먹죠. 점심 먹을 때 술 먹고. 예. 왜냐하면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코올 측정을 하지만 쪼매난 그 뭐 빌라나 뭐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 안 하거든요. 예. 안전관리자 없기 때문에 알코올 측정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뭐 지금 뭐 건축 현장 같은 데 가면 일반 상가 건물은 아마 안전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안전관리자 없잖아, 그런 데는. 예. 보통 안전관리자가 있는 데는 아파트나 좀 큰데, 예. 공장 같은 큰데, 큰데 같은 데하고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빌라, 원룸, 그리고 상가 건물 이런 데는 잘 안 하지. 예. 그래서 보면 어떤 거 있는지 아세요? 그런 데 가보면요. 그 일하실 때 막 드신 것도 있고, 그 가보면 소주병 널려 있어. 예. 그 이제 탄산음료하고 소주병하고. 예. 널려 있어요. 그 참소주 페트병 있죠. 거기에다 종이컵 몇 개 얹어져 있고, 막 그런 것도 많이 보여.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동네 같은 데 가보면 빌라나 뭐 이렇게 상가 건물 짓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이 시멘트 공구리 작업하고 그 이제 이거 철심이 올리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지? 예. 올리면 그 옆에다가 걸어놨어요. 이거 마시려고. 일하다가 힘들 때마다 마시려고. 예. 그 종이컵 몇 개 하고 참소주 그 있잖아요. 병 말고 페트병으로 된 거 있잖아요. 640ml. 그거 몇 개 걸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술을 달고 살아 그분들이. 뭐 사람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닌데 어 일이 고달프죠. 이게 일이 힘들어요. 아무리 기술자라 하더라도 이게 몸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이게 중량물이 나가는 것들을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작업자를 물건 옮길 때 혼자 드는 것도 있지만 같이 들어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만약에 뭐 지방도 가야 되거든요. 일이 뭐 내가 사는 지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방 가면 이제 모텔 같은 데서 숙소 생활하는 거죠. 모텔 같은 데 가가지고 방 하나에 3명씩 자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생활을 이제 공사 끝날 때까지 하는 거죠. 뭐 한 보름에서 한 달까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돈은 좀 벌 수 있죠. 돈은 벌 수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삶이 고달프죠. 낙도 없고, 예. 사람 만나기 힘들고, 그리고 다칠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술 마시고 하기 때문에 다칠 우려가 있어요. 현장에서 뭐 베이고 긁히고 하는 건 뭐 다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다치는 거는 뼈가 부러지는 거, 얼굴이 찢어져서 꿰매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베이고 멍들고 하는 건 다치는 축에도 안 낍니다. 여기서는 그런 게 너무 비비지하기 때문에. 예.
뭐 발도 빠지고 묵직 생기고 이런 건 다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 다치는 거는 최소 못해도 골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보다는 시설 관리가 사실 다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시설 관리 일이. 예. 자치까지 해야 된다고요? 아니, 왜 자치를 왜 해야 됩니까?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리고 시설 관리가,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용접을 배우러 왔잖아요. 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먼다고요? 아, 그러면 돈이 너무 안 보이는데? 돈이 너무 안 보이는데, 이게? 좀 빡신데, 이게? 제 생각엔. 200이면 좀 그런데. 200이면 경비업체는 차이가 없잖아, 이게. 그 계약직도 몇 달하고 뭐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잡을 거 아니야. 아, 참. 아니면 다니고 나서 판단하는 건 어떻습니까? 다니고 나서. 다니고 인해보고 나서, 다니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때요? 근데 좀 이상하다. 용접을 배우러 왔는데 시설관리 왜 보내는 거지? 근데 님이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SF님. 요건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님이 사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됐건 간에 2년 과정을 밟았잖아. 그럼 어떻게든 다이렉트로 졸업을 했었어야 돼. 그 생각 안 드나요? 졸업을 어떻게 시키고 나서 뭔가 그 상태에서 이제 좀 노려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게 좀 하면서 용접을 배우러 왔지만 이것저것 다른 경험하면서 이게 커리어 끊겼어요, 이게. 나랑 같이 이제 학교생 하던 사람 다 졸업을 했고 어디로 취업했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좀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일을 뭐 직장을 잡을 때 어디를 들어가겠다 뭔가 테마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갔어야 되는데 뭔가 이거 하다가 급해서 딱 이거 보하고 저거 보하고 이거 보고 이게 약간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이게 물론 본인이 열심히 살았겠지만 본인 커리어를 키우기 위해서는 좀 소홀했어요. 당장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만 찾았어요. 이거는 실수입니다. 앞으로 일을 하더라도 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앞으로 일을 하더라도 테마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하세요. 네. 어떤 분야를 나가 정해놓고 그쪽에 딱 맞춰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님 시설관리를 하겠다 하면 시설관리 쪽으로만 쭉 생각을 해야 돼. 공무나. 근데 이분이 뭔가 두서없이 했어요. 뭔가 한쪽에 뭔가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 몸으로 뭔가 버티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이가 지나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커리어나 경력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습니다. 뭔가 자부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본인이 열심히 한 건 맞지만 뭔가 하나를 제대로 꽉 잡고 한 건 아니에요.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내가 뭔가 돈도 중요한데요. 돈도 중요한데 내가 어느 분야로 딱 나중에 쭉 진입해서 이걸 경력 삼아 갈 건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안정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어떻게 보면. 님이 시설 관리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갔으면 내한테 이런 질문을 안 보냈겠죠.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학기를 늦게 복학을 하고 복학을 하다 보니까 여기 제의가 들어왔는데 한 번도 일해본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해서 또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러면 봐봐. 연결이 안 되잖아, 이게. 주간근무라고요? 아니, 근데 시설관리가 주간근무가 있나? 시설관리는 보통 주간근무가 없어요. 교대근무입니다, 교대근무. 좀 이상하네요. 계약직이라서 주간근무만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세저관리는 거의 대부분 교대근무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팀장을 제외하고는 다 교대근무예요. 왜냐하면 공장이 365일 연중 무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이게 막상 이래 교대가 없다고요? 좀 특이하긴 하네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님이 만약 시설 관리를 가겠다고 하면 시설 관리 가더라도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이것저것 다 정해놓고. 예. 그리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시설 관리 아시겠지만 사실 뭐 돈 보고 하면 사실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 워라밸을 보면 사실 이거만한 직장은 없어요. 워라밸 생각해보면. 아마 중견기업 가보면 막 특별하게 손댈 건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야간에는 거의 할 일이 없을 거예요. 뭐 순찰 말고는. 순찰이나 점검 말고는. 뭐 야간 일을 안 한다고 하니까. 뭐 주간에도 딱히 뭐 공장에서 뭐 특별하게 부를 일은 없을 거. 공장에서 뭐 특별한 거 하지 않느나 뭐 뭐 사소한 거 시키겠죠. 뭐 전구 간다거나 어, 뭐 물건 교체하거나 이런 거 시키겠지. 근데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하나 물어볼게요. 시설 관리 말고 다른 뭐 취업 제의 같은 건 안 왔어요? 예. 이 시설 관리 말고 다른 쪽으로 취업을 뭐 본인이 하고 싶어 한다거나 학교 측에서 뭔가 들어온 건 없습니까? 그것도 좀 의아하네. 왜냐하면 지금 님이 27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기호. 그러면 이제 학추로 뭐 몇 개 올 텐데. 용접적으로 왔다고요? 아, 거절했다고. 왜요? 본인 용접하고 싶어 했잖아. 용접하고 싶어 해가지고 용접과를 왔잖아요. 근데 용접적으로 왔는데 거절했다고요? 그것도 좀 의아하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오고 싶어서 왔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어, 용접을 제대로 배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프리텍이 왔잖아요. 근데 용접쪽 취업 제의가 왔는데 거절했다고요? 공조 냉동도 같이 하는 곳이라고. 아, 이게 뭔가 좀 뭔가 복잡하게 얽혀 있네, 이게. 진짜. 용접은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용접은 안 할 거예요, 용접은? 용접은 손도 안 댈 거면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뭐 생각이 바뀌면 또 할 생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용접 안 할 거면 그 용접 제끼고 그러면 시설 관리 해야겠네요. 선택하기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럼 시설 관리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으니까. 그리고 월급이 작으니까 아껴 써야 되긴 할 겁니다. 예. 어쩔 수 없네요. 저게 용접 위험해요. 눈이 안 좋아요, 저게 용접하면. 눈도 안 좋고 폐도 안 좋습니다. 용접봉 자체가 일단 위험하기도 하고 용접 그 불빛 있죠. 그게 눈에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용접할 때 그 아르곤 가스 그 다 마십니다. 그 셀을 태우면서 나는 냄새 있죠. 그거 다 그을음 같은 거 다 마셔요, 코로. 예. 그래서 머리가 어질어질할걸요, 그거 하면. 폐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사실이에요, 용접이. 호흡기 같은데. 아르곤 가스는 무해한데 이제 그 쇳덩어리를 태우면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쇳덩어리를, 그러니까
이거 찌면 셀을 태우잖아요. 그 태울 때 시커멓게 나잖아, 이게. 이게 코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가스는 문제가 안 되겠지. 근데 이걸 찌를 때 셀을 녹이잖아요. 녹이면서 셀 녹이면 그 시커먼 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용접할 때 보이잖아요, 그게. 파란색 불 떼우면 이 시커먼 게 쇠가 녹으면서 그 용접사도 주변으로 이렇게 에어싸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용접하는 입장에서. 맞잖아요. 당연히 셀을 녹이고서, 어? 접합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준비 잘 하시고, 한번 일해보세요. 일해보시고, 또 나중에 또 저한테 질문해보세요. 예. 막상 일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시설관리가 그건 좋아요. 돈은 적은데, 자기 개발하기는 좋아요. 예. 뭐가 좋냐면 시설관리에서 커리어 쌓아가지고 나중에 뭐, 공무원, 공무직이나 뭐 민간 경력으로 또 이제 갈 수 있으니까 대신에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될 겁니다. 거기 있는 동안 자격증 많이 따요. 내가 이제 현장 일하면서 못 땄던 거도 있죠. 내가 봤을 때 공조 냉동 산업기사나 뭐 전기 산업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이런 거 따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쪽 방면 계속 갈 거라고 치면. 그런 거 있으면 나중에 몸값을 좀 더 올려받을 수 있고 선임 자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예. 아무튼 그렇게 길게 보세요. 너무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보면서 자격증 따나가시면 또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예.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우리 사연자분한테. 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음,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무조건 몸을 써가지고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예. 뭐 고생하는 것 좋지만 그래도 건강 중요합니다. 건강 중요해요.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SF님.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